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시는죠? 검색창 킹싹 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싹.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클릭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창 킹싹에 들어서 여러분이 양말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지충의 정리 가로 열고 지지충의 도식적 이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이시죠. 그림은 없고 주로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충의 종류, 지지는 천간과 지지로 노는데, 지지는 땅이죠. 우리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날마다 지금 밟고 있는 땅, 지지. 지지충의 종류 가, 자, 오, 충, 나, 사, 해, 충, 다, 묘, 유, 충, 라, 인신, 충, 마, 진술, 충, 바, 충 및 충, 즉 지지충의 종류. 그럼 수장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 충, 자, 축, 인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인데 자, 오. 그래서 수장도의 장지가 오, 그리고 약지의 천마디가 자. 그래서 자, 축, 인묘, 진사, 오, 자, 오, 충. 다음에는 사해충, 사. 오 전에 사. 오 다음 미. 그래서 사해충. 대각선이죠. 사해충. 사화와 해수, 사해충, 즉 사오미 신유 술해. 7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작부터 4부터 해수까지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7번째 길이는 충입니다. 사해충. 그 다음에 묘유충. 자, 축인묘. 검제 두째 마디. 묘유충. 신 다음에 유죠. 묘유충. 역시 7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묘유충. 다음엔 인신충. 자, 축인 인. 천마디죠. 천마디. 검제 천마디. 인신충. 대각선 역시 미 다음에 신이죠. 오미 신. 그래서 7번째 인 하나 둘,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인묘 진사 오미 신. 그래 7번째 인진충. 다음은 진술충. 진술은 바로 사천. 묘 다음 진. 인묘 진술충 역시 유 다음에 술이죠. 해 전에 술. 진술충 역시 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술충. 그리고 바, 충 및 충. 자, 축 다음에 축, 충 및 충. 오 다음에 오미. 충 및 충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충 및 충. 그래서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자오충, 사해충, 묘유충, 인신충, 진술충, 충 및 충. 그래서 지지충이 6개라는 것. 지지충의 분류. 지지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 대립의 양상. 전체 화와 수의 대립. 화는 불. 불화자죠. 화와 수, 물수자. 화와 수 대립. 정파되죠. 불과 물은 정파되잖아요. 불은 위로 향하는, 그리고 물은 아래로 하심, 수렴. 그래서 불은 위로, 물은 아래로. 물이 위로 올라간 거 봤습니까? 물은 밑으로. 불은 밑으로 내려간 거 봤습니까? 위로 치솟죠. 불은 치솟고 물은 내리고. 그래서 하심, 하심, 수렴. 그래서 수는 대신 발산의 반대가 수렴. 받아들인다 이거죠. 발산은 정발. 자꾸 위로 향하는 것. 그래서 대립의 양상. 대립. 화와 수의 대립. 즉 자오충, 사해충, 자수, 오화충.
그리고 사화 해수충, 그러니까 좌우충은 음후충이고 사해충은 양후충. 오행화와, 예,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오행, 기본적인 오행, 목, 화, 토, 금, 수, 즉 우주의 기운 5가지. 예,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일과 월만 빼버리면 하하, 목화, 토, 금수, 예, 목화, 토, 금수, 아, 이해하기 좋구나. 예, 딱 해서 오행. 예, 물상면으로 말씀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와 오행, 화와 수는 모두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깊은 오행입니다.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따라서 오행화와 수의 충을 의미하는 좌우충과 사해충은 모두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주에서 사주는 네 기둥,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즉 하늘, 땅, 예, 하늘만 말할 때는 천간, 지지만 말할 때는 예, 지지, 그냥 천간, 지지를 같이 말할 때는 간지, 예, 간지, 천간할 때 간, 지지할 때 지. 그래서 모든 게 음양으로 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양, 땅, 그래서 예, 연주하면 천간, 지지 같이 음양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네 기둥이라 해서 사주. 팔자는 넷, 하늘 하나, 땅 하나. 그러니까 넷 곱하기 둘은 8. 그래서 8글자. 그래서 말 그대로 사주 팔자.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놈 팔자는 못 속여, 이런 소리를 많이, 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뭐, 예, 이놈의 팔자야, 이 팔자는 못 속여 하는 그런 사주 팔자 기본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주에서 좌우충과 사해충이 선명하다면, 다시 말하면 뚜렷하다면 내 정신적 의미의 활발함, 생동감, 변화무쌍이 발현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는 등 정신적으로 바쁘고 요란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목과 금의 대림. 목, 예, 물상면으로 나무, 금, 세부치, 딱딱한 거. 예, 그래서 목과 금의 대림, 즉 묘유충, 인신충. 묘는 묘목할 때 묘, 예, 나무, 예, 나무를 물상면으로 나무, 유는 금, 예, 유금입니다. 그래 음목, 묘목이 음목, 유금이 음금. 그래서 예, 음끼리 묘유충. 그리고 인신충은 양끼리, 양목, 신금, 양금. 그래서 인신충. 그래서 오행, 목과 금은 오행. 그래 쉽게 물상면. 목은 나무, 금은 쇠붙이, 돌덩이, 딱딱한 거. 그래서 오행, 목과 금은 모두 신체적, 조금 전엔 예, 화와 물은 정신적인 분야인데 목과 금은 신체, 예, 신체적 현실적인 영역과 관련이 깊은 오행입니다. 5가지 우주의 기운. 따라서 오행, 목과 금의 충돌을 의미하는 묘유충과 음충과 인신충, 양충은 모두 신체적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큰 뜻을 갖습니다. 사주에서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예, 사주에서 묘유충과 인신충이 선명하다면, 뚜렷하다면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움직임의 힘, 이동의 힘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몸을 써서 일을 해결하려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신체적인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셋째, 토와 토의 대립. 토와 토의 대립. 다른 것은 묘의충, 인신충, 사회충, 좌우충 등등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토와 토의 대립이 되느냐? 즉 토는 4개입니다. 왜 4개냐? 다른 건 2개인데 4개냐?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잖아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계절 사이를 교량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양토와 음토 그래서 양토 둘, 음토 둘 4개이기 때문에 토와 토 대립, 그러니까 진술충 양토와 충미충 음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오행토는 만물의 기반이 되고 만물 모든 걸 총칭해서 만물이라고 하죠. 토와 오행토는 목화토 금수 오행토는 만물의 기반이 되고 중재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바로 중재, 계절과 계절, 봄은 여름, 여름은 가을, 가을은 겨울, 겨울은 다시 봄, 계속 반복 순환되죠. 중재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토와 토의 부딪힘을 의미하는 진술충과 충매충은 충후 효과가 그다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행토의 특성을 발휘해 끌어안고 버티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면 그 안에서의 갈등과 미묘한 감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진술충과 충미충입니다. 진술충 같은 진토, 술토, 양토고 충매는 축토, 미토, 역시 음토. 진토는 봄의 토, 술은 가을의 토, 그리고 축은 겨울의 토, 미는 여름의 토. 반대와 반대길입니다. 나 선명함의 여부, 뚜렷함의 여부, 첫째 선명한 대립, 좌우충, 묘의충, 차수, 오화, 충과 묘의충, 묘목과 유금충, 선명한 대립. 좌우충과 묘의충은 지장간의 요소를 살펴보면 지장간,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 지지 안에 감춰져 있는 천간. 그래서 그게 이 지장간입니다. 좌우충과 묘의충의 충은 지장간의 요소를 살펴보면 아주 깔끔하게 충이 벌어지는 충입니다. 따라서 좌우충과 묘의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등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안고 있습니다. 극명한 성격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상황의 극단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좌우충과 사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내기둥, 연주는 천간 지지에서 연주, 그냥 천간할 때는 간, 지지만 할 때는 지. 그래서 연주하면 천간 지지 같이 합해서 음양 같이 합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사람은 기본으로 사주를 다 지녔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영호월이든 거련이든 모두가 사주는 다 지녔습니다. 다 타고나서 연, 월, 일, 시 같지 않고 태어난 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런 하나의 공식,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 네 개잖아요. 연, 월, 일, 시. 그래 연주면 기둥주, 네 기둥 곱하기 하늘, 땅, 둘. 그러니까 넷 곱하기 2는 8. 그래서 글자가 8. 사주 8자. 연은 예를 들어서 개묘, 올해가 개묘잖아요. 그럼 개묘 하면은 천간할 때 개수. 천간의 끝자
마지막 개수, 묘는 도끼묘, 지지의 묘. 그래서 올해 2023년은 개묘년에서 두자잖아요. 하늘 땅. 개는 천간할 때 개수, 그리고 묘는 지지할 때 묘. 그래서 개묘. 그리고 월은 오늘 예를 들어 6월 며칠 하면은 년, 월, 일, 시 해서 이렇게 사주. 글자는 8. 각 지지마다 각 간지마다 둘이니까요. 그래서 넷 사주 곱하기 이 하늘 땅 하면 달. 그래서 사주 풀자라는 것. 네, 그래서 계속 사주에서 좌우충과 앞으로 사주 나오면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좌우충과 묘충이 강하다면, 사주 원국에서 좌우충과 묘충이 강하다면 운에 따른 변동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운의 변화, 즉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생의 행로와 정신상태의 기복이 크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운은 세운이나 연운은 1년 기준, 대운은 10년,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예를 들어 대운이 첫 번째가 수가 2라면 그게 많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뭐 또 숫자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대운이 첫 2라 하면은 이 10년마다니까 2, 12, 22, 32 끝에 2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 첫째 수가 5라 하면은 5, 10, 5, 15, 25, 35, 45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에가 5가 붙습니다. 이게 대운일 경우, 세운은 1년, 세운 연운은 1년 단위. 그리고 둘째, 중간의 대립, 인신충, 사해충. 인신, 인목과 신금의 충, 그리고 사해충, 사화와 해수의 충. 그래서 이거는 양끼리 서로 충을, 인, 양목, 인목, 양목, 그리고 신금, 양금, 그리고 사화, 양화, 해수, 양수. 그래서 사해충, 인신충과 사해충은 대립의심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 복잡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설명만 이어집니다. 그림은 없습니다. 계속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지장간 안의 지장간, 땅할 때 지, 장은 감춘다 해서 감출장, 지장간, 간은 천간할 때 간. 그래서 천간이 지지 안에 감춰져 있다, 혹은 천간이 지지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지장간, 지장간 안의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의 결과가 복잡하게 드러나고 인생에 있어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였지만 후회하고 과거의 선택에 연연하는 등 복잡한 내면에서 비롯된 좌충우돌하는 삶이 펼쳐진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약한 대립, 진술충, 충매충. 양토와 음토끼리 충. 그래서 진술충은 양토, 충매충은 음토. 진술충과 충매충은 대립의 힘이 크지 않습니다. 지장간의 상당 부분에서 같은 요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충과 충매충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적 아니죠. 내면적으로 부침이 많고 소소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영향력의 관점. 첫째, 큰
영향력 인신충 사해충 양끼리의 충 인신 양 사해 양충 인신충과 사해충은 인목 신금충과 사화 해수충은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충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인신충과 사해충이 선명하다면 뚜렷하다면 유심히 그 향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사주 풀이를 하신 분들은 인신충, 사해충을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서 풀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충돌은 기본적으로 무토라는 강하고 무토, 천간의 무토, 천간은 천간은 이 수장도에서 첫째 엄지의 엄지 척 말고 검지, 엄지는 가르치는 손, 지시선, 한문으로서는 지시선, 가르치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가르치는 손, 즉 엄지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모든 게 숫자가 기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검지의 첫 마디가 갑입니다. 천간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즉 갑, 일, 을, 이, 병, 삼, 정사, 무, 오, 기, 육, 병, 칠, 신, 팔, 그 다음에 임, 구, 개, 십, 개가 마지막이죠. 10번째. 그래서 갑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기호는 기호 숫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계속 수백 수천 번 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숙지하지 말라고 하게 돼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건 하나의 공식이니까 공식을 모르고서는 모든 구구단 역시 알파벳 한글 기억리언 아야어여 해듯이 닷소리 홀소리 하듯이 공식을 모르면 모든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 조금 관심을 하실 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공식을 숙지하십사. 그래야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천간열, 지지 12, 그래서 22자가 정말 아주 기기묘묘하게 펼쳐집니다.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의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인신충, 사해충, 인신충과 사해충은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충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인신충과 사해충이 선명하다면 유심히 그 향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드렸습니다. 간혹 제가 설명을 드리다 그걸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번 거듭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돌은 기본적으로 무토라는 천간 그거 말씀드린 무토는 갑, 을, 병, 정, 무 5번째입니다. 역시 장지. 지지에서는 오가 장지의 끝이죠. 끝마디. 이거 역시 5번째. 천간에서는 무가 장지입니다. 갑, 을, 병, 정, 무.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장지 끝마디가 무입니다. 무토. 무토라는 강하고 고집스러운 에너지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충 그것 같이 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억척스러운 에너지가 발동됩니다. 삶에 있어서 변화와 변동의 진폭이 크고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시합니다. 인신충 신경 좀 쓰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강한 힘이기 때문에 사주의 다른 요소들이 인신충과 사해충이 집중되어 함몰되어 버리는, 인신충에 집중되어 함몰되어 파묻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 강한 힘을 표출하는 현명한 도구를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술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이동이 찾은 직업, 자신의 개성을 겉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신충, 사해충의 사주에 있는 경우, 사주 원구에 있는 경우는 이러한 직업을 응용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이동이 잦은 직업, 자신의 개성을 겉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 영향력, 좌우충, 묘유충. 좌우충과 묘유충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뚜렷하다는 거죠.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 흐리멍텅거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 영향력이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싸움과 이별이 잦지만 그 싸움과 이별이 모두 뒤끝이 없고 깔끔한 이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충과 묘유충의 경우 그 안의 성분이 진액을 담고 있는 아주 순도 높은 기운이기 때문에 사주의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의 다른 요소들이 다양한 오행으로 순도 높은 기운을 잘 풀어줄 수 있다면 크게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좌우충과 묘유충의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흉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 흉, 길하냐 흉하냐, 모든 건 중간, 명리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길 아니면 혹은 흉 아니면 길, 둘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셋째, 작은 영향력, 진술충, 충매충. 진술충과 충매충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작습니다. 하지만 오행토의 특성답게 길고 오랫동안 내면의 갈등은 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뜻하기도 합니다. 충의 효과가 인생 전반을 걸쳐 부드럽고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매충, 진술충의 경우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면이 도면이 많습니다. 보시죠. 도면. 이번은 도면이, 그림이 도면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지충의 도식적 이해, 도식적 이해는 그림으로의 이해라는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지지충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좌우충과 묘유충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충과 묘유충, 즉 첫 번째 좌우충, 자수는 수기 때문에 오잉상 검정 컬러가, 그리고 오는 화기 때문에 화는 불이기 때문에 빨강,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불이 나 있는 것, 이 충을 뜻합니다. 좌우충과 묘유충. 역시 다음은 묘유충은, 묘는 묘목, 목이기 때문에 녹색, 그리고 유는 금이기 때문에 흰색, 오행상 색깔이 목은 녹색, 금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묘유충에서 중앙에 도깨비 뿔 나 있는 것은 충을 뜻해서 통미막 뿔처럼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묘유충, 좌우충, 묘유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좌우충과 묘유충. 먼저 좌우충 5화에만
미약한 뿌리가 있음. 네, 깔끔하고 강한 충격. 좌오묘유가 왕제입니다. 왕지. 좌오묘유 대장의 자리. 예, 가장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좌오묘유가 왕지 대장의 자리. 그런데 여기서 지장간을 보면 모두가 이 왕지 자리는 다 두 자입니다. 자소는 임계 지장간의 임소와 개수, 그리고 오는 병기정인데 오화만은 예입니다. 왜냐? 병기정에서 평화와 정화, 이 너무 강력한 평화의 빛이 뭐해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토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왕주 중에 오화에 한해서만 기토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 유금, 좌우묘유라고 했죠. 유금은 경신입니다. 경금과 신금.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금, 묘목은 가불이고, 그리고 차는 임계고, 오화는 병기정. 이렇게 네 왕지가, 다시 한번, 차수는 임계, 지장간이, 오화는 병기정. 예로 기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묘목은 가불입니다. 갑목과 을목. 그리고 유금은 경신입니다. 경금과 신금. 음양 모두가 자기 고유한 이런 걸 다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화만 미약한 뿌리가 있음. 깔끔하고 강한 충격. 좌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화의 바로 밑에 조그맣게 노란 기토가 있죠. 병기정 해서 중앙에 지장간에 오화에 한해서만 기토가 들어있는 병기정 세 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두 자입니다. 차수는 임계, 그리고 묘목은 가불, 유금은 경신, 이렇게 다 두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화에 한해서만 예로 기토가 들어가 있다는 것. 중앙에 중기. 그래서 깔끔하고 강한 충격. 그리고 묘중은 뿌리가 없다. 아주 깔끔하고 강한 충격. 묘유는 뿌리가 없다. 깔끔하고. 그래서 좌우충과 묘유충은 아주 강하지만 그 뿌리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충으로 인한 타격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한방이지만 그 여파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신충과 사해충. 인신충과 사해충 역시 도면을 보시죠. 중앙에 인신충과 사해충. 먼저 우측에 인시 나오죠. 인목은 녹색, 그리고 신금은 흰색. 그래서 인신, 중앙에는 충의 상징 도깨비 뿔 나 있는 거. 충이 일어날 때 이렇게 충격적으로 여파가 있다 해서 충 표시가 지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신충과 사해충 역시 왼쪽 사화, 빨강, 화기, 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는 물이기 때문에 검정. 그래서 오행상 사화는 불, 그래서 빨강, 해수는 수기 때문에 검정. 색깔이 그렇습니다. 신금은 금이기 때문에 흰색, 인목은 나무기 때문에 녹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각 글자마다 무토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인신충이나 사해충이 모두 그 뿌리가 그 무궁무진한 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충, 사해충은 무토라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 강한 뿌리를 두고 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쉽게 강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토개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답니다. 인신충과 사해충은 강한 뿌리를 두고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충의 효과가 강하게 인생을 흔들어 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헤비급 복서들이
계속 링에서 싸우는 형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진술충과 충미충. 예, 마지막 진술충과 충매충. 그러니까 진토와 술토충과 충미충, 축토와 미토충. 진술충은 양토입니다. 진토양, 술토양. 그리고 충미충은 축토음, 미토음입니다. 그래서 토도 음양으로 나누겠습니다. 진술충과 충미충. 네, 먼저 진토노랑, 술토노랑 토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또 이렇게 도깨비 방맹이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다 해서 역시 충우 표시도 조그맣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인신충, 사회충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충우 표시가 여기서는 충이 조그맣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미하다, 큰 충격이 없다. 그 뜻으로 그 도깨비 뿔 방망이가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충미충 똑같죠. 역시 축토 미토 같은 토기 때문에 컬러는 노랑. 그리고 도깨비 방망은 역시 충이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다. 그래 큰 충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모두 무토, 양토입니다. 진술 밑에 진 밑에 무토, 그리고 술 밑에 무토. 그리고 축토 밑에 역시 기토죠, 기토. 이게 진술은 양이기 때문에 무토가 양토잖아요. 그래서 양은 무토로 표시되어 있고, 충미는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기토, 미토도 역시 음이기 때문에 기토. 이렇게 뿌리를 각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강한 뿌리를 자신의 정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장간은 초기역이라고도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전기, 정기,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가 가장 강한 토라는 강한 뿌리를 자신의 정기로 가지고 있다. 근본이 너무 탄탄하며 동일하기 때문에, 땅은 지지기반이 강하잖아요. 근본이 너무 탄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충으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다. 기반이 튼튼하면 그렇게 충격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술충과 충미충은 너무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에 의한 타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부딪혔지만 부딪힌 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검색창 킹삭하면 양말하면 킹삭. 여러분 킹삭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양말 선택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성심성의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